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512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512일차고요. 오늘 245페이지에 놓아버린 책이 245페이지에 보면 스트레스의 의학적인 측면, 스트레스의 의학적인 측면. 여기. 조옥수님. 조옥순이래. 내 맘대로 읽어. 조순옥님. 너무 웃긴다. 아니, 왜 똑바로 안 읽고. 조, 조, 조순옥, 맞죠? 조순옥님. 조옥순이래. 내 맘대로 읽죠? 이 글씨는 다 봤는데? 진짜 웃긴다. 아니, 그 나이 들어간다는 걸 받아들여서 그런가요? 왜 그런 거죠? 웃기네. 조순옥. 순옥이라는 이름이 그 친척이 있어요. 큰 집에 같은 연도인데, 같은 연도에 태어났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몇 개월이, 한 달이라도 먼저 태어나면 언니, 동생 이렇게 하는데, 동생이거든요. 꼭 호칭을 그렇게 했었는데, 언니, 동생 이렇게 했는데, 순옥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옥이가 이름이 편한데도 꼭 조순옥 안 하고 조옥순이라고 해요. 그랬구나. 어쨌든, 건나연님, 대구구나. 그쵸. 근데 이렇게 잘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이 스트레스의 의학적인 측면, 스트레스는 자신의 안전이나 신체 평형 상태에 대한 진짜이거나 상상인, 그죠? 그러니까 신체 평형 상태에 대한 위협을 감지당하고 일어나는 반응이다. 자신의 안전이나 신체 평형 상태에 대한 위협을 감지하고 일어나는 반응이 스트레스라는 거죠. 내가 잘못될까봐 하는 것에 대한 게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초대는 하셨는데 당사자는 안 들어오신 것 같네. 가만 보니까. 그쵸. 당사자는 안 들어오시고 초대자만 계신 것 같아요. 오, 대단하시네요. 네. 이 스트레스가 나의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 신체 평형 상태에서 뭔가 평형을 이루지 못하는 위협된 그런 상태에 감지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맞아, 이게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랑 어긋나거나 달라지면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자극은 안에서 올 수 있고 밖에서 올 수도 있다. 자극적인 거 안에서도 오고 외부적으로도 올 수는 있다. 그런데 육체적일 수도 있고 정신적이거나 감정적일 수도 있다. 정신적, 감정적일 수도 있다. 셀리의 박사와 월터 캐넌 박사는 스트레스에 대해 몸이 보이는 반응을 연구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반응을 해요. 셀리에는 자신이 범적응 증후군이라 이름 붙인 증상을 이렇게 서술했다. 스트레스성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몸은 먼저 경고 반응을 겪고 2차로 저항을 하고 자극이 계속되면 3차로 탈진 증후군을 보인다. 첫 번째가 스트레스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몸이 먼저 경고 반응을 겪는데요. 경고 반응. 2단계로 그러니까 저항을 한대요. 저항을 하는데, 저항 전 단계가 경고 반응, 그 다음에 저항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이 기전 속에서 그냥 계속 있잖아요. 도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3단계는 탈진 증후군을 보인다. 이런 단계로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근데 스트레스는 누구나 다 있다는 거죠. 다 있다고. 그러니까 마음을 갖고 태어나는 순간부터는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있다는 그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위험하다. 그죠? 내가 위험하다. 내가 어, 뭐 잘못될까 봐 나라는 것 때문에 생기는
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그냥 모두가 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그죠? 경고 반응은 되뇌 피질, 뇌 하부의 시상 하부, 부신, 코르티놀, 아드레날린의 혈액순환의 경고로 일어난다. 이런 순서로 아울러 뇌 호르몬이 방출되고 신체의 교감신경계가 흥분한다. 몸에서 나오는 반응들이요. 그러면 모든 신체 기관에 아드레날린이 퍼지면서 싸우거나 달아날 준비를 한다. 거듭 자극을 받고 높아진 상태에 아드레날린에 의지해 사는 의지에 사는 법을 익히는 사람들은 특히 대도시에 많다. 그러니까 거듭 자극을 계속 받는 거예요. 받다 보면 이 아드레날린, 높아진 상태에서 아드레날린에 의지해 사는 법을 익히는 사람들은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을 위협을 받으며, 치열한 경쟁을 하니까 생존의 위협을 받는 거야. 이게 너무 몸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 있고, 아드레날린이 계속 그래서 분비가 되는데, 이들은 전형적으로 주말이나 휴가 때면 우울해진다. 열심히 경쟁을 하다 혼자 있으면 경쟁할 게 없어.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흥분과 비정상적 자극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자극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코티트롤이 유발하는 약간의 병적 행복감이 익숙해져 있다. 코티솔이 유발하는 약간 병적인 행복감. 그러니까 저항을 받고 흥분돼서 중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혼자 가만히 있으면 우울해지고 이제 벌써 이제 증상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죠. 코티솔, 높은 수준의 코티솔이 유발하는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것이 병적인 행복감에 익숙해져 있대요. 너무 편하게 하기를 그래서 명상도 잘 안 들어오나 봐요. 그렇죠? 명상하면 이제 좀 평화로워지잖아요. 평화로워지고 차분해지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들어오셔서 편안함을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고요하게 그냥 잡고 있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고요해지지 않거든요. 내가 주로 생각이 올라오는 것들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내가 생각을 또 하고 있다라는 게 알아차려지면 또 내려놓고 알아차려지면 내려놓고 자꾸 이제 고요해지는 그런 경험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그냥 당연하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익숙해져서 없으면 더 이상하다. 조울증,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246페이지. 저항 단계에서는 몸이 항상성 균형을 되찾으려고 한다. 저항 단계에서는 항상성 유지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 분비가 달라지고 신진대사와 미네랄 균형이 바뀐다. 흔히 세포 조직 속에서 나트륨이 수분 정체 현상을 불러온다. 예를 들어 어떤 경영자들은 주중에는 발목이 부어 있다가 이 완전 일 중독, 완전 스트레스 중독이에요. 금요일 저녁에는 오줌이 자주 마렵다. 그들은 코르티솔 호르몬 수준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생기는 침체를 호소한다. 코르티솔에는 약간의 병적 행복감 효과와 마취 효과가 있다. 그래서 주중에는 느끼지 못한 신체 증상을 코르티솔 분비가 적은 주말에 알아채고는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다며 호소한다. 모두 일하는 동안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다.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여기저기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저기는 괜찮으신가 모르겠네. 자꾸 아프시다 그러던데. 이제 익숙하게 이제 옆에 계시던 분에 대한 걸 이제 잘 모르다가 이제 뭐 어디 가신 거죠. 영원히 떠난 건 아닌데도 이제 계시다가 없었을 때 없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오는 어떤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막 느끼는 거예요. 있을 때는 모르고 일할 때는 몰랐다가 없고 나 혼자 있을 때 뭔가 주의가 밖으로 가다가 이제 밖으로 갈 게 없어지잖아요. 나한테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구나. 그래서 불안해지면서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몸이 이제 여기저기 이제 아파지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래서 평상시에도 느끼고 있는데 일할 때는 모르고 있다가 이제 감지가 되는 거예요. 3단계는 탈진이다. 그다음에 이제 완전 3단계에서는 탈진 상태다. 우리가 여기 1단계, 2단계, 3단계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단계에 주로 있는지 2단계에 있나? 저항하고 있나? 저항을 늘 하죠. 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항을 이제 늘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아니, 웃겨가지고, 손녀가, 하지 마. 뭐,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야, 우리가 안 가르쳐줘도 저항하는 거, 뭐, 싫어. 뭐, 이런 게, 이 도리도리부터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느덧 3살이 이제 사돌이 지나니까 익숙해져가지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그 어릴 때부터 그게 이제 엄마가 참 집중해서 애한테 이렇게 잘 키우면 되는데 그게 공부를 해도 이제 그때그때 그 때가 있고 막 이래서 그런 건지 뭐 잘 알아서 하겠죠. 예. 어쨌든 이 어린아이도 이제 이렇게 저항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거를 못하게 하거나 이럴 때 막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3단계 볼게요. 탈진이다. 스트레스가 수그리지 않고 계속되어서 몸이 지닌 대체 기제의 능력을 넘어서면 결국에는 대응 기제가 작동을 멈추기 시작한다. 부신이 탈진한다. 부신이 완전 탈진을 해버려요. 몸의 방어 상태가 몹시 약해져 스트레스의 영향에 대응하지 못한다. 몸의 기능이 약해지니까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체계가 억제된다. 스트레스 호르몬에 오래 노출되면서 신체 기관이 병적인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 몸의 에너지 비축량이 대폭 감소되어 결국에는 병이 나고 끝내는 죽음에 이른다. 끝내는 죽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몸의 체계가 억제가 되어가지고 이 흐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락도 흘러야 되고 이 림프도 흘러야 되고 림프 순환이 되어야 되고 혈액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몸에서 대응하는 게 떨어져 버리면 탈진하는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몸에서 경고 반응이 격하게 일어나는 동안 위장 운동이 멎고 아주 심한 경우에 소화가 멈추고 위벽에 혈액 공급이 줄어든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서 신경계의 불균형과 호르몬 변화로 인해 위산과 소화 효소가 과다하게 분비된다. 그러니까 위산이 과다 분비, 위에 문제 있는 것도 다 모든 게 다 스트레스. 어디 몸에 어쨌든 몸은 시체라고 보면 된다 하시잖아요. 그죠? 몸은 그냥 시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체인데 여기에 마음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 흐름이 끊겨버리는 거죠. 점점 약해져 버리고 약해지는 거예요. 끊기면 완전히 이제 마비가 되는 거고. 그래서 몸으로 이렇게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있다. 또한 과다 분비된 소화 효소와 염산이 약해진 위벽에 작용하면서 궤양이 형성되어 스트레스성 궤양이 생긴다. 스트레스성 궤양, 위산, 바다 분비 이런 것들 다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몸에 일어나는 모든 증상의 이름을 붙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붙이는 순간 거기에 대한 프로그래밍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모든 몸에 일어나는 반응들은 다 스트레스, 그렇죠? 네. 스트레스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 반응, 그다음에 경고 반응, 저항, 탈진 이런 순서대로 몸에서 이런 기능들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떨어진 기능들이. 그래서 이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궤양에 출혈이 생기거나 구멍이 나는 의학적 재앙이 일어나기도 한다. 의학적인 재앙. 요새는 아프면 안 되잖아요. 요새는 의료비도 계속 비싸지고, 야, 저 어제 어디 가다가, 와, 저기 숭례문 있는 데 갔거든요. 차가 막혀가지고, 거기서 얼마 안 가는데 한 30분 넘게 조금 하다 갔거든요. 갔는데, 완전히 있잖아요. 어제 그 촛불 집회하는 거 처음 봤어요. 야, 뛰쳐나가서 같이 있잖아요. 같이 소리 지를 뻔. 재밌더라고요. 야, 에너지가 장난 아니던데. 차문 열고 있잖아요. 막 사진 찍고. 저희 남편은 니네 엄마 저 튀어나가겠다, 튀어나가겠다. 근데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촛불 집회가 잘, 집행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어제 봤습니다. 가고 싶지만 지나가면서 봤는데, 걔는 마음속으로 엄청 응원을 하고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의학적인 재앙, 그렇죠? 의학적인 재앙 때문에 촛불 집회가 재앙이 일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 파트너 중에서 제 파트너가 저는 여기 전에 들었어요. 저기 황금동 사시는 분 정치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파트너가 제 2대 파트너가 있는데 미국에 살 때 임신도 했을 때 이렇게 잘못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병원 들어갔다 나오면 엄청 몇백만 원은 유도 아니고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서 비싸서 엄청 비싼 거죠. 그래서 그걸 아니까 그냥 넘어졌는데도 괜찮다고 나는 괜찮다고 막 일어나면서 임신해가지고 잘못 미끄러졌었는가 봐요. 괜찮다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벌써 몇백만 원하고 뭐 좀 수술 뭐 조금 뭐 병에 대해서 뭔가 진단을 하면 완전히 뭐 천만 원 단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한국의 실정으로 오고 있어요. 지금 점점 빨리 바꿔야 되는데 저거 바꿔도 아마 그 파장은 여파는 아마 계속 좀 오랫동안 저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참 안타깝죠. 네. 희한해요. 국민들이 겪어야 되는 업이니까 그렇긴 한데 진짜, 야,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저는 TV 뉴스는 안 보는데 인스타나 온라인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온라인을 하다 보니까 온라인에 그 인스타나 틱톡을 자주 보거든요. 틱톡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틱톡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보게 되는데,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의학적인 재앙도 일어나기도 하고, 다른 경우에는 만성적이고 비정상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비정상적인 스트레스도 또 받는 거예요. 거기에 염산이나 소화효소의 분비가 멎기도 한대요. 그래서 만성 소화불량과 영양 부족이 생긴다. 먹어도 영양이 흡수가 돼야 되잖아요, 세포에서. 근데 흡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제일, 그래서 어쨌든 몸의 반응이 일어나는 거는 마음이, 마음에서 어떤 작동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조건 받을지 거진 스스로 되는 게 없다고 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왜 나이 드신 분들도 젊게 왜 운동해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젊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냥 나는 젊다라는 거, 젊어지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강하게 됐을 때 운동을 계속 하는데, 저는 요번에 이제 그 12월 달에 스승님께서 다시 강의해 주신 걸 다시 들었을 때, 완전히, 완전히 있잖아요. 이제 큰 돈, 완전히 그냥
돈을 번다고 하시면서 여러분들한테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가져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간의 여유가 있을 거다. 왜냐면 복제를 제가 24년을 사업을 해도 복제라는 거를 단어는 있지만 제대로 복제를 해놓지를 않아서 않았거든요. 복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지를 않고 두려움 때문에 내가 대신 해주려고 그러는 게 되게 강했죠. 그러다 보니까 대신 해주고 대신 가르치는 것보다는 대신 해주는 거가 처음으로 복제가 무엇인지 복제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복제에다가 맞춰서 하다 보면 당연히 1대, 2대, 3대 이렇게 밑으로 퍼져갈 때 갈수록 레버러지는 커져가지고 돈이 커지거든요. 완전히 커지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죠. 복제가 제대로 되면. 그래서 야, 복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나는 뭘 하고 있어야 되지? 뭘 하고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아, 운동을 안 했던 수영도 가고 안 했던 헬스도 좀 가고 안 했던 것들 있잖아요. 좀 주변에 이렇게 다니면서 경치 구경도 좀 하고 뭔가 맛있는 거 있으면 먹고 왜 여유 있게 있잖아요. 여행 다니고 뭐 다니면서 아 그런 시간을 진짜 그러니까 이제 잘못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자기 합리화 시키려고 나는 원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었잖아. 그러면서 금전적인 자유는 아직 있지 않는데, 금전적인 자유가 있지 않은데, 하다가 막혀가지고 자기 일을 그냥 뭔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거 원래 꿈이었다고. 근데 금전적인 자유와 시간적인 자유가 제대로 있을 때, 진짜 나의 꿈을 제대로 이룰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요번에 선생님은 그때 아 맞다 그런 얘기를 또 하셨지. 우리한테 시간적인 자유가 엄청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여유 있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스트레스가 나의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내 몸에 어떤 아파지면 시간적인 자유가 있어도 뭐 아프면 즐기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의식 수업을 통해서 어떤 스트레스가 있는지 계속 이제 보고 또 놓아버림을 또 해야 되고 끊임없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늘상 있어요. 이 마음이라는 것. 마음에서 벗어나기 전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두려움을 좀 내려놓고 얼마나 좀 더 자신감 있게 자존감 높게 하느냐. 그쵸?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또 마음을 놓는 때가 있겠죠. 근데 그래서 내가 두려움 때문에 하고 있는 반응들 계속 각성하고 놓아버리는 거. 자주자주 놓아버리게 되죠. 공부를 하게 되면 신념을 찾아서 재맥락을 하게 되면. 그래서 스트레스에서 점점 스트레스가 완전히 없을 수는 없는데 점점 약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몸에 이런 소화불량하고 영양 부족까지도 모든 것들이 몸이 이제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관뿐만 아니라 심혈관계도 스트레스의 경고 반응을 일으킨다. 모든 것들은 스트레스 반응의 경고 반응을 일으키고 스트레스가 만성이 되면서 심장과 혈관, 신장이 손상을 입어서 심혈관계 쪽에도 스트레스가 받아서 경고가 들어가니까 만성이 되면서 심장, 혈관, 신장이 손상을 입어서 고혈압이나 관상동맥 질환을 일으킨다. 고혈압, 관상동맥. 그죠? 결국 스트레스는 뇌졸중과 심근경색,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데 이 모두가 미국에서는 주요 사망 원인이다. 근데 뭐 미국에서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주요 사망 원인이 혈액순환이 안 되면 뭐 이제 혈액순환이 전체적으로 안 되면 뭐 영양 공급도 떨어지는 거고 모든 것들이 다 정지가 되잖아요. 또 그걸 믿고 집안에 그렇죠? 저도 믿는 거예요. 믿는데 그 단 거 먹고 막 그러는 것들. 지금은 조금 요새는 좀 덜 먹기도 하는데 그 커피 마시니까 커피를
못 먹지는 않는데 즐기진 않았어요. 다 안 달아서. 안 달아서 안 즐겼는데, 이제 커피를 이제 아메리카노로 조금 이제 바꿔가지고 천천히 안 먹게 되잖아요. 이게 완전 즐기는 스타일도 아니니까. 그래서 조금 조금씩 먹다 보니까 단 거 마시는 그런 거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런 시간이. 그래서 이제 좀 먹는 습관이나 이런 것도 좀 바꿔주긴 하는데, 유전적으로도 믿고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 집안에는 고혈압이 많아. 뭐 당뇨가 있어. 그걸 믿으면서 거기에 맞춰서 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고혈압이 생겨야 되고, 당뇨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음식을 또 먹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고혈압을 불러오기도 하고. 그래서 음, 내가 이제 믿고 있는 그런 모든 신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의식 수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의식 수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경고 어제도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막 오고 밑에 파트너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파트너가 들어와서 진짜 시간적인 자유를 갖고 시간적인 여유를 느껴야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를 느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 근데 무의식에서는, 동생에 대한 거, 동생이 태어났을 때, 제가 어제 딸 집에 가니까, 이제 둘째를 곧 낳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 그 침대를 이제 또 당근을 잘 활용을 해요. 당근을 해가지고 침대를 갖다 놨는데, 저희 아린이가 이거 뭐야? 그러더니 거기 올라타는 거예요. 원래 태워달라니까 안 된다 해도 결국 올라탄대요. 내가 보니까, 야, 둘째는 저 바닥에 있는 게 그림이 보인다. 이 아내가 있잖아요. 자기가 거기 놀이터로 올라가 앉아 있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동생 태어나면서부터 잘 해줘야 된다. 이렇게 더 잘 해줘야 되고 혼자 그냥 뭐든 있잖아요. 너무 우리 소녀딸은 앞에 어제도 이렇게 앞에 가잖아요. 앞에 가면서 뒤에는 삼촌, 숙모, 할아버지, 할머니 다 있잖아요. 뭐 엄마도 있고 막 이게 다 있고 아빠가 안고 이렇게 갈 때 보면은 막 가는데 얘들아 그러거든요. 뒤에 보면 얘들아. 얘들이래요. 그래서 야 얘들이 아니라 어른들한테 야 참아라 하면서 얘들아 하는데 온통 어른들이 자기한테 주의가 가다가 아마 주의가 갈 수 있는 아기가 또 하나 생기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게 이제 습관적으로 이게 경고하는 어떤 습관적인 것들이 생기는데 그 습관이 그냥 사회생활 할 때도 이 사업을 할 때도 작동이 된다라는 거죠. 예, 작동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성 이런 것도 빨리 알아차리고 놓아버릴 수 있고 자꾸 편하게 하고 싶어서 자꾸 이제 자꾸 놓아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편안하게 욕망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편안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사업도 제대로 펼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스트레스의 의학적인 측면이 여러 가지 고혈압이나 위 반응에서도 온몸에 반응이 온다는 거는 스트레스성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이 온다라는 거. 네, 알았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각성을 해야 되죠. 오늘도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어떻게 저항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에 어떤 감정을 또 가지고 놀고 있는지 네, 각성하면서 빠져나오시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6시에도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음성화 해제시켜 주시고요.